이번 주 채널I 산업뉴스에서는 기관장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현장과 시설물 등 국토 곳곳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죠.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한 지 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간략한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전국에 있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나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좀 책임지려고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의 업역만 봐도 벌써 25년이 넘었죠. 그 두 기관을 통합을 해서 3년 전에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을 했고 시설과 건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최근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 국토안전관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건설 현장이 1년에 한 15만 개에서 한 16만 개쯤 됩니다. 이 중에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이 한 80%좀 차지하고요. 또 사고도 제일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한 15,600개소의 그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안전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개선 방안도 제안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건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작년에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한 400여 명 났습니다. 전체 아마 그 산업재해 중에 한 절반쯤 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건설 현장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건설 장비와 근로자가 함께 이제 이 일을 하는 아주 좀 열악한 환경이죠. 더욱이 요 근래 와 가지고는 굉장히 그 고층화도 되고 또 시설 자체도 굉장히 그 대형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설 현장 자체가 사고 유발 요인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고, 이 건설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종전에 보면 굉장히 그 경제성 위주의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소홀한 면이 많이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작년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시행되면서 이 발주자나 이 관리자들도 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게 있다는 게 많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고 요인은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그 안전 의식이 아직 충분히 좀 정착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에도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한데요. 건설 분야는 사정이 어떤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이 4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건설 안전 분야에도 이 4차 산업의 중요한 이 테크닉이랄까 기술이 같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이제 CCTV 같으면은 이 사람만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이랬는데 여기에 AI를 접목시켜 가지고 근로자들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만한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이걸 미리 사전에 경보를 울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장비 같은 게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이 장비하고 사람 동선이 서로 같이 부딪힐 때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움직이는 그 일정한 반경 내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경보를 울려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스마트한 안전 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작년에 12개 현장에 대해서 스마트 안전 장비 사업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를 전국의 48개 현장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도 수행하고 계신데요. 올해 이 사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린 리모델링 하면 뭐 금방 어떻게 보면 용어에서 연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건물에 예를 들면 창호, 오래된 창호 같은 거를 그 새로 고치는 겁니다. 혹은 이 단열재 같은 것도 좀 새로 더 두껍게 해서 이 건물 내에 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냉난방 설비라든가 조명 기구도 굉장히 효율이 높은 이런 설비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결과론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좀 감축하자는 그 목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전국에 한 740만 동의 그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에 30년이 넘은 건물이 한 4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좀 노후된 건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온실가스 감축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희가 매년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공공건축물,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나 이런 그 취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축주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이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은 올해 1월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검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예, 바닥 충격음 검사하면 약간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그 아파트의 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바닥에 일정한 그 층간 소음을 막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허가받을 때 일정한 성능은 확보된다고 인정이 됐는데 실제 시공하고 나서 그만한 성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허가받을 때 성능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봐서 사용 승인을 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바닥 충격음,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충분히 막아지지 못해서 생긴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제도를 바꿔서 도입한 게 허가를 받을 때 이 일정한 성능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하고 실제로 시공을 하고 나서 사용 검사를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과연 그 성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겠다는 게 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충격음은 관리원이 직접 측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측정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뭐 직접 가서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바닥 충격음에 대해서 그 성능 검사하는 전문 기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 기관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 충격음 검사를 할 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신뢰성 있게 믿을 만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는 역할이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를 입회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에 이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보통 아파트라는 게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준공 때까지 뭐 작은 규모는 한 1년 반쯤 되겠지만 보통 보면 한 2년 반 내지 한 3년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도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대상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부분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 충격음 검사를 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원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보통 뭐 당연히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엘니뇨 현상 때문에 특히 집중호우가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에 점검하는 우기 대비해서 하는 그 점검 항목 중에 집중호우와 큰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어디를 더 저희가 좀 봐야 되는지 뭐 건축물 아니면 옹벽 아니면 뭐 교량 뭐 이런 여러 가지 각 시설물별로
큰 비가 집중호우가 올 때 더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별도로 배포해서 지금 그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비가 오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이거 안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초까지는 전국에 있는 한 960개 현장에 대해서 직접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중호우 때 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지반이 약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땅속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지반 침하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한 49개소 취약 지역을 좀 미리 이 발췌를 해서 이 지반 탐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올해 기관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국토안전관리위원회라고 명칭을 갖고 온 게 이제 3년째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이 통합된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이제 끝난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 정책이 현장에도 좀 속속들이 아주 밑바닥까지 좀 스며들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일반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교량이나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기반 시설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돼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